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서늘한 가을이 찾아오면서 주식시장의 열기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가 2,500선 넉 달 만에 깨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9월 들어서 한 달 동안 지수 자체가 10%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증시를 이끌었었던 견인차 가운데 올해 빼놓을 수 없는 배터리가 앞으로 밸류에이션 부담과 함께 더 빠질지 아니면 이제는 반등할 시기가 서서히 찾아오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배터리 레볼루션의 박순혁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벌써 세 번째 만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코스닥의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하락세 주요 배경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공매도 때문이죠. 예,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심기일전해갖고 열심히 이제 영차영차하는 이제 좀 그런 분위기고, 그 일환으로 이제 제가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사실 좀 보도되기도 했었고, 네. 저를 둘러싼 이제 마타도 같은 이제 기사들이 최근에 계속 쏟아지고 있죠. 이제 아저씨가 에코프로 400만 원 간다 그랬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기사. 그분은 아마 조만간에 이제 법적인 책임을 아마 지시게 될 거다라고 이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에코프로 400만 원 간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얘기한 것처럼 기사를 쓴 거니까 그거는 명백한 이제 허위 날조 기사면서 이제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들은 잘 이제 갈무리 해갖고 이제 직장도 이제 그만둔 마당에 명예훼손 소송을 해서 그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좀 생활비로 써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에 따른 2차 전지 하락세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이제 잠깐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네네네.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저는 에코프로를 사라고 한 적이 없고요. 이제 8종목 배터리 아저씨 8종목이 거기에 에코프로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있죠. 예. 예. 근데 하나만 사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몰빵치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보면은 배터리 아저씨가 몰빵치라고 해서 몰빵치 동안 망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거니까 그건 기사가 아주 잘못된 기사죠. 저는 분명히 이제 그 8종목 중에서 5개 이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사라. 그 다음에 3년을 갖고 가면 아마 현재 가격에서는 대략 한 3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 정도가 이제 적정 주가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400만 원 간다고 찍어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사를 그렇게 쓰는 거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오인하게 만드는 거고, 그거는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이 배터리 아저씨의 신뢰도를 하락시켜서 그게 이제 2차전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 공매도 친 기관들이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 떨어진 가격에서 환매수를 해서 그래야지 이제 자기 실제로 이익이 실현이 되는데, 환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많이 떨어뜨렸을 때 거기에 부환해동해서 파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도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개인들이 투매를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악성 기사들을 이제 공매도 세력하고 결탁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아저씨가 400만 원 에코프로 간다 그랬는데 손해 많이 봤다. 이런 기사. 한심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 언론 기자들의 수준이라는 게 이게 사회의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소금은커녕 소금이 지금 썩어 있으니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 기사를 쓴다면 어떤 기사를 발제해야 될까요? 공매도의 문제점 같은 거, 이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사를 사실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글로벌하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공매도 상한 기간이 무제한인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사실 제도고, 이 제도 때문에 공매도 기관들이 그동안 이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쉽게 벌어왔었는데, 그게 저 때문에 올해 망가져가지고, 최근에 이제 기사 난 거 보면은 이제 롱숏하는 사모펀드들이, 그 문제 7월 달에 월간으로 한 10% 정도 마이너스들을 다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니까 그럼 타격 입었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신기일전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주식 운영해서 돈 벌면 될 일을 그거를 금감원장 섭외하고 그다음에 한국거래소 섭외하고 이제 기자들 섭외해서 이제 뭐 작전하듯이 주식을 이제 시장을 왜곡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지금 움직임인 거니까 시장이라는 거에 이제 특성이 이제 가격 발굴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찍어 누르고 하는 게 좀 통할 수는 있지만 길게는 못 가요. 실제로 그 길게 못 가는 이제 그 모습을 올해 에코프로가 10배 오르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목격을 하셨고, 그건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이른바 그 당난 거철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생각을 바꿔먹고 개가천선하는 게 자신들의 신변에도 좋지 않겠나 하는 조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하락, 이게 7월 말부터 좀 본격화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때 저희가 7월 초에 녹화를 하고 7월 이제 중순 이후에 영상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또 다음에 저희가 한번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서 만나 뵀었고, 그때도 이제 지수 저점과 함께 공매도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지수 저점 나오면서 배터리주를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에서 매수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한번 포착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7월 말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배터리 그 8가지 종목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제가 오늘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에코프로가 41.9% 하락을 보였고요. 에코프로 BM이 55.5%, 나노신소재, LG화학은 각각 36%에서 40%, 낙폭이 이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에코프로 그룹주보다는 약간 좀 덜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30% 가까이 하락하면서 선전을 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22%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모습입니다. 올해 고점이 안 나온 종목은 최근 고점 기준으로 했어요. 대부분은 7월에 고점이 나왔는데,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과 SK이노베이션 각각 46%, 33%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이 각각 55.5%, 46%로 하락률 1, 2위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 하락 가운데서는 이제 최근에 리튬 가격의 하락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제 그에 따라서 양극재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아마 3, 4분기 실적이 그래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가 지금 에코프로비움도 그렇고 포스코퓨처엠도 그렇고 이제 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리튬 가격이 지금 최근처럼 계속해서 이제 하향 추세를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고,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 리튬은 여전히 수급상으로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올해 바닥 찌고 내년부터 올라간다고 보면 뭐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나. 오히려 이제 지금처럼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주가가 떨어진 지금 시점이 싸게 살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리튬 가격에 따라서 실적이 변화하는 건 이제 판매 가격이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양극재 가격에 리튬 가격이 영향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이고요. 보통 이제 그게 계약이 리튬 가격에다가 이제 그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리튬 전구체 이런 거 이제 토탈한 가격에다가 뭐 한 10% 정도 마진을 붙여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3개월 직전 3개월 평균 가격을 보통 이제 적용해서 이제 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게 영향은 당연히 미치는 거고요. 이제 근데 조금 좀 보면 그 이게 지금 리튬 가격이 작년 11월에 고점을 한번 찍었고요. 작년 11월에 이제 고점 찍을 때까지 해서 바닥 대비해서 대충 한 11배에서 한 12배 정도 올랐어요. 그게 리튬 가격이. 그러다가 거기서 다시 3분의 1 토막이 나서 4월 달에 바닥을 한번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올라가다가 5, 6월, 7월 달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7월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그 4월 달에 기록했었던 저점 부분까지 지금 와 있는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저점 왔을 때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이제 리튬 가격을 좀 올리려고 하는 좀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리튬 공급하는 업체에서도 이 가격에서는 좀 납품하는 거는 뭐랄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이제 조금 생산을 속도를 좀 줄이고 했던 이제 그런 면들이 있어서 아마 지금 현 가격 정도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리튬 가격이 상승 턴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반대로 또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이제 양극재 주가들이 상승 턴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하니까 뭐 그렇게 뭐 100% 나쁘게만 사실 볼 거는 좀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보면은 이제 국제유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이제 보는 관점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수급 요인 순전하게 사우디가 이제 감산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수요 공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쪽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쪽 파트에서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제 현상 중에 하나로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FRB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요번에 저기 톤을 되게 강하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완벽하게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를 좀 다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FRB의 생각이 맞아서 이제 이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의 현상이라고 봤을 때는 그게 국제유가에만 그게 적용되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광물들 원자재 쪽에서도 당연히 파급이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리튬 가격이 내년에는 오히려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최근에는 중국에서 또 이 자원 무기화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갈륨, 게르마늄의 수출에 대해서 제한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영향을 여러 가지로 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핵심 광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도가 높고 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 세계의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은 그렇습니다. 예.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예, 점에서 일단 리튬 가격 좀 충분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분기점에서 한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리튬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실적 전망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터리는 밸류에이션이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 분야다라는 것도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고 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2차전지 ETF 인버스가 상장이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9월 12일에 상장이 됐고 KB자산운용에서 나왔어요. KB스타 2차전지 탑10 인버스 합성 ETF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정말 이게 엄청난 화제가 된 게 개인 쪽에서 역대 ETF 상장 당일의 순매수 금액 순위를 봤을 때 예. 이 2차전지 인버스 ETF가 역대 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예.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뭐 2차전지 관련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극히 제한적이라고 봐야죠.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대략 한 1,000억 정도 팔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번 확인해 예. 볼게요. 네, 이 2차전지 인버스 ETF가 상장 당일에만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저는 추산은 못 봤고요. 예. 상장 당일에 역대 7위를 기록한 그 상장 당일 하루에 팔린 금액이 250억. 예, 250억이죠. 예. 250억이면은 이제 에코프로가 그게 한 뭐 10%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은 이제 25억만큼의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에코프로가 공매도가 물량이 얼마였냐 하면은 하루에 1,000억이 나왔어요. 1,000억에 25억이면은 2.5%밖에 안 되는 거니까 되게 사실 적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이제 규모가 되게 적은 거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랄까 좀 심리적인 영향 같은 거, 한국의 금융당국이 공매도의 세력이 뒤를 봐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공매도를 쳐도 되겠다. 뭐 이런 좀 느낌. 네. 그다음에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한국의 금융당국이 저기 공매도 세력하고 저렇게 결탁해갖고 2차전지 주식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내가 굳이 저기에 맞서서 싸울 필요 있나? 주식은 3,000개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좀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물량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아닙니다. 네. 이런 건 어떨까요? 배터리주를 사면서
나는 보유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신 분 있으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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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예. 주고 가지신 분, 정말 저점에서 잘 가지신 분들은 이제 그냥 쭉 지켜보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점을 한 번씩 찍을 때마다 인버스를 좀 한번 사보겠다. 주식은 팔면 되지 않나요? 자기 갖고 있는 주식 팔면 되지 뭐 인버스 굳이 살 필요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워낙 그 뭐랄까 그 KB 쪽에서도 이제 그 궁색하니까 그 자기들이 이제 2차전지 ETF를 내놓는 논리가 궁색하니까 만들어낸 얘기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내용인데 그럴 거라고 하면 이제 2차전지 업종 인버스 ETF뿐만 아니고 이제 반도체 ETF도 만들어야 될 거고 자동차 ETF도 만들어야 될 거고 이제 모든 업종에 인버스 ETF. 인버스 ETF가 다 동일하게 이제 사실 만들어지고 팔려야 사실 정상이죠. 그렇게 얘기하려면.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2차 전지만 인버스 ETF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거에 우리 그 업종 관련된 이제 인버스 ETF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이거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게 이제 뭐랄까 올라갔을 때 이제 좀 해지하는 용도로도 이제 쓸 수 있겠다. 뭐 저기 자산 인버스 만든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거라도 만들어서 많이 팔면 자기들은 돈 버는 거니까 다양한 상품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그런 업종 ETF 같은 거를 만들려고 이제 금감원이나 거래소 쪽에 문의를 했는데 거래소 쪽에서 그런 거 다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제 특정 업종에 대해 갖고 인버스 ETF 나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산업 발전에 사실 별로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그런 이제 개인들 공매도를 지금 금지하고 있는 이제 이유가 공매도를 되게 좀 타이트하게 이제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제 투자자 보호라는 이런 이제 명목을 들고 있는데 그 이제 인버스 ETF는 당연히 그런 이제 투자자 보호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은 그런 부분에 이제 움직임이 있어도 거래소에서 당연히 노라고 다 얘기했던 건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요것만 딱 찍어갖고 허용을 내주니까 누가 봐도 야 쟤도 진짜 너무하네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제2의 2차 전지 인버스 ETF는 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저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그 롱도 있고 숏도 있고, 그러니까 공매도도 되게 자유로운 나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ETF도 각종 인버스 ETF가 많거든요.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다 활성화돼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특정 업종,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HBM 관련 주식들이 되게 이제 고평가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제 로봇 주식들도 되게 고평가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시장의 가격 발굴 기능을 이제 돕기 위해서 공매도 같은 것들이 좀 해주면 좋은데, 지금 이제 개인들은 공매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공매도를 많이 하는 이제 여의도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을 오히려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사서 고평가를 더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업종들 관련된 이제 공매도 ETF가 2차 전지에 있듯이 인버스 ETF가 그런 업종이 있으면 좋죠.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다 같이 공평하게 전 업종을 다 이제 오픈해주고 다 상품이 있어야지 특정하게 2차 전지만 딱 있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어떤 질문을 드리든 정말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뭐 배터리에 대한 연구는 진짜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데다가 너무 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서 팬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는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 금양의 홍보이사직과 투자일임사 운용본부장직을 겸직했던 것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감사 중이라고 하던데, 그 일단 회사를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사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그 내부 통제 규정 뭐 이런 거 위주로 사실 좀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이 건은 사실 뭐 건도 안 되는 게 겸직한 적이 없어요. 그 기간이 다른 아니.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겸직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금양의 홍보 이사하고 그다음에 운용 본부장을 같이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운용본부장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녔던 회사가 넥스테라 투자이름이라는 회사인데, 넥스테라 투자이름에 이제 근무하면서 제가 맡았던 업무가 이제 운용본부장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금양 홍보이사 일을 제가 맡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양의 직원이 아니고 넥스테라의 직원으로 금양 홍보 일을 제가 맡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직이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오, 예. 네. 예, 그거는 뭐 우리가 법률 검토를 다 거쳐서 한 거고. 네네. 그 내용은 저희 이제 금양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한 가을부터 이제 내사가 있었던 걸로 금감원에서 저희가 알고 있고, 1월 달에 이제 그 금감원에서 질문지가 왔는데, 그때 그 질문지에 이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1월 달부터 알고 있었어요, 금감원에서. 근데 이제 그때도 아무 문제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유튜버 슈카라는 분이 되게 유명하신데, 그분이 지금 금감원의 홍보대사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대사 일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은 유튜브하고 금감원 일을 겸직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홍보이사의 일을 제가 한 거니까, 홍보대사 같은 일을 제가 한 거니까, 그거는 전혀 겸직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겸직을 했다고 하면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네. 이제 월급을 넥스테라 투자 이름에서도 받고 금양에서도 받았으면 겸직이겠죠. 네. 제 월급은 넥스테라 투자 이름을 통해서 받았고요. 금양을 통해서는 제가 월급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겸직이 아니죠. 당연히 아닌 거를 갖고 지금 그 찌라시를 활용해야 지금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찌라시가 도르면 그 찌라시를 돌린 사람을 잡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금융감독원의 역할인데, 지금 찌라시가 돌았으니까 금감원이 나와서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럼 현재는 그 투자이름사의 운용본부장직은 이제 나오신 건가요? 사표를 제출했고요. 예. 그것도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제가 사표를 제출해서 민간인이 되면 저를 조사할 수가 없어요. 이제 민간인 신분은 금융감독원이 타치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사 끝날 때까지만 수리를 하지 마라라고 이제 제가 다니던 넥스테라 투자 이름에 얘기를 해서 9월 30일 날 이제 수리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사표는 제가 9월 5일 날 낸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국회 공매도 토론회 패널로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하신다고 예. 예고도 해주셔서 아마 그 공매도 토론회를 보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오늘 어떤 내용 전하셨나요? 저는 공매도 찬성론자입니다. 네, 예. 그렇더라고요. 예, 공매도가 이제 가격 발굴 기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100%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 공매도는 찬성하는데, 다만 그 공매도 제도를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매도를 무한정 기간을 이제 인정해 준 데는 없어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3개월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콩고 민주공화국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유독 한국만, 우리나라만 무기한 공매도가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것도 기관 외국인에 한해서만. 기관 외국인 하시면 예. 우리 개인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90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공매도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 이제 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 그 상한 기간 공평하다. 지금 그 개인은 90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연장 신청을 하면 연장을 무기한 해주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키움증권은 그렇게 해주나 보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키움증권에 있는 거 이제 따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네.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이제 무기한,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무기한 이제 공매도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게 아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3개월만 할 수 있게 하라. 3개월 지나면은 갚고 다시 공매도를 하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그런 선진국에서 이제 공매도 그 기간을 이제 3개월 이렇게 딱 제한을 두는 거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공매도를 무한정 이렇게 쳐놓게 되면은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제 각종 안 좋은 뉴스들 막 퍼뜨리고 해서 결국은 오랜 기간이 걸리다가 어떻게든 떨어뜨려 갖고 이제 환매해서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어차피 공매도 찬성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가격 발굴 기능이잖아요. 너무 이제 오버슈팅 됐을 때 한번 공매도 쳐서 가격을 좀 진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거니까, 그런 목적에서 보더라도 대략 한 3개월 정도면 그 기간이 이제 그 가격을
너무 오버슈팅한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 역할을 하는데 충분하지. 그거를 무한정 이렇게 연장해 줄 이유는 사실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 3개월 이렇게 기한을 두는데 지금 국내 기관들은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사실은 이제 좀 첨예하게 이거를 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금 지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만 해결돼도 지금 공매도하고 관련돼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불만 같은 것들 좀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될 겁니다. 네, 예. 정말 우리나라 투자 환경이 좀 개선돼야 된다는 문제에서 예. 공매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뿐만 아니라 배당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세율이 너무 높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해외 대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도 좀 낮춰야 배당 투자를 장기간 해나가면서 좀 안정적인 노후 생활도 좀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거는 좀 제가 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면 예.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국회의원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쵸. 예, 주식 관련된 내용들을 잘 모르세요. 주식을 하셔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주식을 해야 잘하는데 일단 이제 주식 자체를 잘 안 하시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제도가 그 고위공직자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까다롭게 이제 강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반면에 부동산 쪽은 훨씬 그런 이제 특권이나 뭐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오히려 부동산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너그럽게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쪽은 다 이제 한 부동산 다 하시는데 정말 배워야 할 분이 많거든요. 예, 예. 이제 개인적으로 교재를 삼는 예, 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 예. 꼭 보면은 뭐 이제 역 생기면 그 역 앞에 그 국회의원 땅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들 많이 하셔서 부동산 쪽은 다들 박식하신데 주식 쪽은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나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막 해도 국회의원들이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작가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제 주변에 이런 자산가 분들이나 또 젊은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뭐 파이어족 이런 분들 예, 계시잖아요. 예. 안 되겠다고 진짜 국회로 나가야 되겠다고 예.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박순영 작가님을 예. 국회 진출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아, 예, 예, 예. 국회는 저는 좀 생각이 없고 일단 하여튼 뭐 그 이제 국회라는 제도 이제 국민의 대표 기관이니까 네. 오늘도 제가 김경엽 의원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눠 보니까 되게 이제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의지도 있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들도 같이 많이 갖고 계시고 하셔갖고 그 생각이 많이 예, 일치하신 예, 예. 부분들을 예, 확인하셨군요. 예, 예, 일치하시고 그래서 의원들이 사실 내용을 잘 몰라갖고 예. 이제 공매도 제도가 개선이 잘 안 됐던 거고 그거는 이제 그 금감원이나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나 이제 한국거래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네. 거짓 보고를 그동안 많이 했었던 거예요. 이제 잘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앞으로 계속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많이 하면 뭐 국회의원들이야 뭐 당연히 이제 국민들의 대표고 이제 그 다음에 총선이 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해결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불법 공매도 관리 감독 강화 같은 경우도 오늘 토론회 때 말씀하셨죠. 예, 예, 예.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전산화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전산하면 하면 되죠. 예, 전산하면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7월 26일 날 그때 이제 2차 전지 주식들 한 30분 정도의 짧은 기간에 거의 한 뭐 20% 30%씩 주가가 막 떨어졌었던 이제 그 사안에 대해 갖고 안 그래도 이제 그 담당하시는 한국거래소 이제 주식 그 시장 부장님이 계셔서 제가 이제 여쭤봤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냐 하니까 조사해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가 그러면은 그 물량을 판 거냐 얘기를 물어보니까 대답 못 하시더라고. 숨기시는 건가요? 최근에 또 배터리주 공매도 현황을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언제쯤 쇼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유가증권 시장 이 두 종목은 공매도 잔고 비중이
2%대입니다. 예. 근데 코스닥을 보시면 LNF가 7.48%, 지금 제가 조사한 날짜 기준이 21일 기준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게 21일자로 올라와 있어요. 뒤늦게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LNF가 7.5% 가량이고요. 에코프로가 6.93%, 대주전자재료 6.7%, 이렇게 베스트 5, 공매도 잔고 비중 베스트 5에 2개는 바이오고요. 나머지 3개는 이렇게 배터리주 올라와 있고, 또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 나노신소재가 4.7%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뭐 공매도 데일리 브리프도 이 거래소에 들어가시면 자료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저는 이제 공매도 잔고 비중만 좀 체크를 해드리는데, 쇼스 퀴즈 언제쯤 일어날지, 또 이런 공매도 잔고 어떻게 봐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쇼스키 언제 일어날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그렇죠. 언젠간 일어나겠죠. 공매도가 일단, 굴복하는 시점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굴복할지 모르겠죠. 걔들도 이제 자기들 목숨줄이 걸린 거니까. 실제로 여의도 자산운용사 여러 곳에서 저를 아주 미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직장 잃은 사람이 한 수십 명 된대요, 실제로. 공매도 쳤다가. 네. 예, 그러니까 뭐 자기들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 죽고 살기로 하는 거니까 최대한 방어하려고 하겠죠. 이제 노력할 거고. 다만 이제 연말이 되게 좀 큰 분기점인데, 네. 예, 이제 연말 넘기게 되면은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배당금까지 같이 이제 갚아야 되는, 예, 배당금 부분만큼을 토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좀 핸디캡이 있거든요. 그럼 그 전에 비중을 어느 정도는 좀 정리하고 싶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12월 초에서 한 12월 중순쯤 되면 이제 공매도가 잔량이 급격하게 좀 줄어드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과거에도 쭉 있었고요. 네. 아마 올해도 그거는 이제 크게 다르지 않겠나 싶고, 특히 이제 최근에 너무 좀 비대하게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매수 쪽은 좀 유리하고 공매도 쪽은 좀 불리한 게임이다라고 저는 보이고, 그래서 이제 좀 무리를 했던 게 이제 금융감독원 움직여갖고 이제 배터리 IC를 조지려고 했던 이제 일련의 움직임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진짜 작년에 그리고 연초까지 굉장히 좋았던 양극재가 반토막이 났으니 아마 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제 나의 어떤 투자 시점도 한번 잘 또 반성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예. 한번 좀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요즘 YTD로 보면 아직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이제 YTD가 한 150%가 넘어가거든요. 연초에는 한 10만 원대 초반대였으니까, 에코프로도 거의 한 10만 원 정도였으니까 한 8배 정도 올랐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피치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점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시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살 때 보면은 좀 쫓아가서 올라갈 때 이제 좀 쫓아가서 사시는 그런 개인 투자가분들이 좀 습성이나 성향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고치셔야 돼요. 악재가 나올 때, 예, 지금 패턴이. 같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사실 쉽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네네. 계속 반복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제 좀 깨우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올라가는 장에서 쫓아갔을 때는 당연히 단기로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좀 길게 갖고 갈 생각. 내가 이제 2년, 3년 이렇게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겠다고 하고 보면, 지금 같은 시점이 되게 좋죠. 지금같이 이제 다들 2차 전지는 망했어, 앞으로 더 망할 거야, 라는 얘기들이 이제 막 쏟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두 달 동안에 주가가 40%, 50%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런 시점이 사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기에 되게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7월 달에 그렇게 주가 막 올라갈 때, 이제 에코프로 120만 원, 150만 원 갈 때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따라 사게 되고, 오히려 지금처럼 이제 주가 막 떨어지고 이러면은 한없이 더 떨어질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못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훈련을 통해서 좀 고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때 오히려 사고, 7월 말에 그때 120, 150 같이 막 랠리할 때는 좀 팔고 하는 그런 좀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요즘 나오고 있어서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럽연합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 대량 유입을 대응하기 위해서 보조금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9월 23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프랑스 쪽으로 약간 친하잖아요. 프랑스가 중국과. 예, 예. 프랑스 쪽으로 유럽이 자유무역을 해야 되고 보호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좀 도와달라. 이런 뜻을 전했다고 예, 예. 하는데요. 유럽 쪽에 이런 움직임들 효과가 있을까요? 견제 효과가? 견제 효과가 대단하겠죠. 예. 예, 엄청난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악재를 만난 거고, 네. 우리 이제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호재를 만난 건데, 그거를 또 이제 이 공매도 세력들이 또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해갖고 하면은 이제 그 한국 배터리도 타격을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배터리 아니면 한국 배터리인데, 중국 배터리가 안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건 한국 배터리밖에 없어요. 이제 탄소 발자국 얘기하는데, 탄소 발자국에 이제 부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럽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럽의 공장을 갖고 있는 배터리 회사가 한국 회사들밖에 없습니다. 이제 폴란드에 LG 엔솔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에 SK온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프랑스까지는 얼마 안 됩니다. 당연히 탄소 발자국이 얼마 발생하지 않고, 지금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배터리의 경우에는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배를 타고 유럽에 수출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제재를 하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 배터리한테 되게 우호적인 뉴스인데, 그걸 또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한 4, 5년 전 정도에 이제 네. 중국의 1대1로 이 정책이 이제 유럽에도 많이 파고들어서, 특히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대1로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트럼프가 이탈리아한테 그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우겨갖고 이탈리아가 중국 1대1로 이제 같이 참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프랑스, 그 다음에 프랑스보다는 오히려 독일이 중국하고는 더 친한 나라였습니다. 되게 이제 친밀하게 지냈었는데, 최근에 그 독일 그 외무부 장관인가 하여튼 이제 그 장관 하나가 이제 중국하고는 이제 완전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식으로, 중국 시진핑은 독재자다 뭐 이런 식으로 대차게 얘기해갖고 중국하고 독일하고도 한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프랑스 쪽하고 했던 이제 그런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거는 저희가 봐서는 이제 당연히 그 뒤에 미국의 이제 공작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유럽이 중국 쪽에 많이 좀 친해져 있던 거를 다시 미국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의 일환으로 이탈리아는 최근에 1대1로를 탈퇴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방금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독일에서 독일 외무부 장관이 시진핑은 독재자다 하는 이제 직격하는 발언이 있었고, 영국은 원래부터 미국하고 되게 친했던 나라니까 이제 중국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IRA가 통과됨으로 인해 갖고 이제 미국 배터리 시장을 한국의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석권하게 됐는데, 네. 그와 이제 유사한 그 현상이 유럽에서도 앞으로 좀 발생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CATL 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별 판매 실적 1위가 중국 CATL인데, 매출액 기준, 출하량 기준으로 점유율 봤을 때 각각 29%, 33%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5위권에 안착을 했는데요. 2위는 LG 에너지 솔루션 기록했고요. 점유율이 매출액 기준으로 볼까요? 출하량 기준으로 볼까요? 아무거나 보셔도 예, 그러면은 출하량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6.5%, 그리고 4위가 SK온입니다. 7%, 5위가 삼성 SDI 5.1%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 CATL 점유율이 국내 배터리 3사 합산보다도 높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위기감 느껴야 될까요? 위기감 안 느끼셔도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다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점유율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23년도에 예. 지금 이제 그 찍히는 매출은 2019년, 2020년에 계획된 게 지금 찍히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현대차가 그 중국 CATL의 LFP 배터리 쓰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감이 되게 좀 높은 상태인데, 그 CATL의 LFP 배터리 쓰는 것도 지금 결정한 게 아니고 사실은 3, 4년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2019년, 2020년만 해도 아까 이탈리아 이제 1대1로 말씀드렸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독일도 그렇고 되게 이제 중국하고 유럽이 되게 친밀하게 지냈었던 이제 시절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 유럽하고 중국하고의
거리를 벌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중국 배터리가 유럽에 이제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법률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정책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속속 입안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상황이 바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3, 4년 뒤에는 그 지금 잘 팔고 있는 유럽의 중국 배터리가 유럽에서는 자취를 감추게 될 거니까 주가라는 거는 항상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거지 지나간 과거를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은 다 지나간 과거와 관련된 얘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앞으로 이제 3, 4년 뒤에 펼쳐질 미래를 그려보면 K 배터리 미래가 너무나 밝고 중국 배터리는 너무나 암울하고 그게 이제 주가에도 그대로 사실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한국 배터리 주가들은 7월 말까지 크게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중국 배터리 회사 주가들은 작년 8월 IRA가 통과된 이후부터 해서 네. 지금까지 1년 내내 빠져요. 계속해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SNE 리서치 얘기가 맞다고 하면 그러면은 CATL, BYD가 점유율 확대해 갖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중국 배터리 업체들 주가가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미래에셋의 그 미래에셋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가 이제 작년 8월에 18,000원이다가 최근에 8,000원을 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만 봐도 지금 이제 SNE 리서치가 얘기하는 이런 거는 이제 다 과거에 흘러간 얘기고 앞으로 미래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LFP 배터리 그리고 삼원계 배터리 지난 인터뷰 때 그 명언을 남겨주셔서 예, LFP 배터리는 덧셈 뺄셈, 삼원계는 미분적분 맞죠?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태생적인 어떤 성능의 격차와 우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뭐 지금 워낙 전기차가 저가 경쟁이다 보니까 LFP를 도입한다는 소식은 많긴 하거든요. 예. 네, 현재 시장 보급 규모와 성장성 좀 짚어보신다면 어떠실까요? LFP 성장성은 없고요. 예,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 4년 전에 중국, 유럽 이런 데서 이제 되게 친하게 지내던 이제 그런 시절에 사실은 계획됐던 게 지금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그런 거고요. 요 LFP 얘기는 제가 이제 금량 그 IR을 할 때 작년 한 8월 달에 얘기를 들었어요. 저기 그 유광시 회장님이 포드가 자꾸 LFP 하려고 한다. 그 LFP 좋지도 않고 NCM 쓰는 게 맞는데 쟤도 왜 저런지 모르겠다. 쟤도 저 안에 저 중국 스파이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얘기 그대로 지금 이제 미국 의회에서 포드의 고위 임원진에 지금 중국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실제로 이제 미국 하원 의원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 최근에 이제 결과가 발표난 게 CATL하고 포드하고 그 이제 기술 제휴하기로 했던 그거를 지금 미국 의회에서 무산시켰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니까, 네. 예, LFP도 이제 그런 중국 배터리를 어떻게든 해외로 진출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중국 공산당의 이제 노력이 그동안 좀 결실을 맺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영하 5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 LFP는 배터리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지금 현대차 레이가 지금 LFP를 쓴다는 거잖아요. 이제 205km 간다는 건데, 그러면 겨울 되면은 이제 일단은 100km밖에 못 간다는 거잖아요. 되게 추운 날씨에. 근데 추운 날이면 더 차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에 예. 있고 싶죠. 차 있고 싶잖아요. 따뜻한 엉뜨 키고. 예. 엉뜨를 키면 그 100km 가는 게 줄어들고, 90, 80 줄어들고, 추우니까 히터를 더 틀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히터를 올리면 또 줄어들고, 해서 뭐 50km, 40km 이렇게 줄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추운 날에는 충전도 잘 안 돼요. 충전 속도 자체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하주차장 빵빵한데 이제 좀 좋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관계 없지만, 이제 지상 주차장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니까, 그럼 지상 주차장에다가 이제 그 충전기 이런 거 써야 되는 사람은 그 겨울에 한참 추워갖고 이제 그럴 때는 아예 충전이 안 돼갖고 차를 끌고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거든요. 저가형 배터리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LFP는 사실은 네. 이제 사실은 상당히 좀
한시적인 이제 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네. 그 새로운 형태의 양극재를 이제 그 LFP에 대체하기 위한 좀 이제 저가 시장, 그 고가 말고 좀 중저가 가격을 네. 좀 중시하는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네. 하이망간 배터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NCM 중에서 이제 니켈 비중을 줄이고 망간 비중을 높여요. 그러면은 이제 망간이 니켈에 비해서 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현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LFP 배터리에 비해서 가격에서도 경쟁력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주행거리 같은 것도 이제 훨씬 LFP보다는 더 나오는 이제 더 좋은 성능의 더 싼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하이망간 이제 양극재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그 국내 양극재 회사들 중에서는 그 하이망간 이제 경쟁에서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앞서 나가 있고요. 대략 한 25년, 26년경에 지금 양산을 이제 목표로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 이제 옛날에 유미코아하고 바스프토다라는 회사가 되게 큰 양극재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이 하이니켈 기술에서 이제 경쟁에서 좀 뒤처져서 지금은 많이 쇠락해 있는데 그 유미코아나 이제 바스프토다에서 이제 그 하이니켈 쪽 우리가 출발 자체가 늦어서 이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양극재를 만들어서 경쟁을 하겠다 하고 그게 뛰어든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하이망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이망간이 이제 나중에 25년, 26년 정도 되면은 LFP를 대체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러면 LFP는 이제 ESS용 정도로만 이제 쓰이게 될 거고 고가는 하이니켈, 이제 중저가는 하이망간 쪽으로 가는 이제 그렇게 시장이 재편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조사한 내용을 좀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고전압 미드 니켈 배터리. 예, 그 미드 니켈이 하이망간입니다. 아, 이게 하이망간이고요. 하이망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좀 용어를 각 회사별로 좀 통일해 주면 좋은데 LG는 똑같은 거는 미드 니켈이라고 하고 네. 에코프로비움은 하이망간이라고 하거든요. 또 어떤 데는 망간 리치라고 그래요. 망간 리치. 예, 망간이 풍부하다고. 근데 다 같은 뜻입니다. 하이망간, 망간 리치, 미드 니켈은 다 같은 뜻입니다. 신박한 이름이네요. 예, 예, 예. 네, 이 하이망간 배터리가 LFP 대비해서 가볍고 공간도 덜 차지하고 또 발열은 삼원계보다 좀 감소하고 가격도 낮아지는 예, 그런 배터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NMX 그리고 LMFP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SK 그 NMX가 하이망간이고요. LMFP가 이제 지금 그 LFP에 망간을 추가한 형태입니다. 아, 네네. 리튬 망간철 인산염 배터리.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예, 예. 네네네. LFP에 망간을 추가해서 이제 LFP에 좀 그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 보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움직임인 거고요. SK온에서는 코발트 리스, 코발트 프리 예, 코발트 배터리를 프리. 예, 코발트 만드던데. 프리는 이제 NCM에서 코발트를 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예, 거군요. 예. 예, 코발트를 빼거나 망간을 첨가하거나 예, 예. LFP에 망간을 첨가하거나. 그렇습니다. 망간 비중을 높이거나 예. 망간의 이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이제 가격 문제에 제일 좀 민감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망간이 되게 가격이 저렴해요. 그 니켈 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되게 매장량이 풍부한 이제 원소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망간 쪽을 좀 계속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연구 개발이 진행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LMFP하고 그다음에 CATL이 한다는 M3P하고 네. 그게 같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똑같이 이제 LFP는 조금 이제 에너지 밀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많이 뒤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망간을 좀 섞는 이제 똑같은 건데 우리 쪽은 LMFP라고 부르고 이제 CATL은 M3P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만. M이 망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월 출시될 예정인 테슬라의 모델 3 부분 변경 모델의 CATL의 차세대 LFP 배터리 M3P가 채용이 된다고 하는데 M3P의 그 안에 구성이 뭐 지금 망간 얘기하셨지만 정확하게는 그 내용이 안 드러나 있다고 해요. 예,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해주죠. 예,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철을 빼고 망간, 아연, 알루미늄을 혼합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예, 예. 하더라고요. 그거는 영업 기밀이에요. 그 원소들 배합하는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NCM 구반반 하면
니켈 90%, 코발트 5%, 망간 5%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90% 아니고요. 실제로는 뭐 89.17%고 5.31%고 4.33%고 그래요. 그 미세한 그 비율 조정. 이거 예. 기밀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저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니까. 예. 그런 형태라는 거죠. 정확하게 예,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 정확하지 않고 그건 얘기 안 준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중을 조금만 이렇게 조절해도 확 달라져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자기들만 아는 첨가제를 넣어요. 아주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아연 같은 거 뭐 그런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뭔가 이제 그거를 하나 딱 넣으니까 이게 성능이 확 개선되더라. 그런 거는 자기들만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름도 안 밝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비움 쪽에서 나온 거 보면 자꾸 NCMX 하잖아요. X가 이제 특별한 원소를 쓰는데 그 원소는 우리만 아는 비밀을 할래 너네한테는 안 가르쳐 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M3P도 사실 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실제로 다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시장에서 테스트 해보고 그 결과치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워낙 이게 좀 뻥이 센 애들이라 갖고 얘들이 발표하는 거를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뭐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가볍게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이제 그 에너지 밀도예요. 에너지 밀도가 에너지 밀도가 양극재에서 좋은 양극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양극재가 좋은 양극재인 거니까 에너지 밀도가 좋아지면은 이제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은 가벼워지고 멀리 가고 그 다음에 가격도 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아진 그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밀도 수치만 사실 보고 그 비교하는 게 가장 객관적인 비교고요. 방금 얘기하는 이제 M3P 같은 경우에 10분 충전하면은 400km 간다, 뭐 이런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전혀 믿을 만한 얘기 아닙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노조 전미 자동차 노조가 현지 시각 22일 파업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14일부터 파업을 했는데 임금을 46% 올려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빅3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동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빅3 제조사는 포드, 스텔란티스, GM 이렇게인데요. 이렇게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서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에 블루칼라 표심이 굉장히 지금 주목되고 있다. 뭐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는 뭐 이런 자동차 노조 하면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이 민주당 정권에서 하는 걸 봤더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하고 전기차를 도입한다고 하니 우리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아무런 뭐 지원이나 정책이 없냐. 배신감에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잘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파업해야죠. 일단 이제 좀 정정할게. 지금 이제 아주 그 나쁜 사람들이 자꾸 이제 40% 올려달라라고 얘기한다. 네네네네. 4년에 40%예요. 4년에 40%. 예, 4년에 40%예요. 그러니까 40%만 얘기하면 1년에 40 몇 프로 올려달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40 몇 프로 하고 4년에 40 몇 프로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적당한가요? 지난 4년 40%? 40%면 적당하죠. 그 매년 연간 한 10% 정도 되는 거니까. 최근에 미국이 그 인플레이션율이 한 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5% 더 해갖고 하면은 10%에서 4년이면 40 몇 프로 되는 거니까 정당한 요구라고 보고요. 그 정도는 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뭐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 안 나겠나 싶고. 사실은 이제 그 와중에 지금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그 노조해서 이제 파업하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합의를 했는데 현대차 올해 그 임금 인상한 게 13%예요. 현대차가 더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그건 별로 얘기 안 하고 지금 이제 미국의 46% 그것만 막 대서특필하면서 그것도 이제 4년에 46%인데 1년에 46%인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 파업해갖고 배터리가 안 팔릴 거니까 2,000지 빨리 팔아라.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다 이제라고 생각하고요. 만일에 정권이 바뀌어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계속될까요? 그렇죠. 예,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이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산업 쪽에서 크게 반도체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를 이제 손을 보고 있는 이제 그런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 와중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포드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갖고 중국과 이제 손잡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국은 되게 큰 시장이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다른 거는 이제 그런 민간 기업이 그런 형태로 중국하고 손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미국 의회 의원들은 이제 나서서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포드하고 CATL 합작하려고 했던 것도 지금 무산됐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네. 6월 달쯤에 되게 좀 화제가 됐었던 게 이제 그 고션 하이테크, 예, 그 건 관련해서도 지금 의회에서 다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의원들이 무산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간에 중국에 공장이 지금 있고 중국에 차 팔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에 차 팔고 싶으니까 CATL에 LFP 배터리를 갖고 와서 한국에 팔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사기업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사기업이 그런 식으로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거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미국 의원들하고는 다르게 그거를 전혀 제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왜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국회 가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아있는 연말 배터리주가 과연 언제쯤 반등할 채비를 할 것인가, 이 부분과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어떤 섹터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해나가야 될까, 그에 대한 해안을 얻을 수 있을지 질문 드릴게요. 셀, 그리고 소재 가운데서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부품 장비, 남아있는 연말 강세를 보일 섹터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작년이나 올 초에 이제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제 광물을 제일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마지막에 셀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광물 쪽이 제일 이제,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가 제일 실제로 이제 상승률이 높았고, 그 다음에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제 에코프로 BM, LG화학이 계속 못 오르는 건 저는 좀 사실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요. LG화학도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이제 LG화학은 못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셀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올해 좀 주가 퍼포먼스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상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제가 원래는 작년이나 올해 초에는 광물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양극재, 그 다음에 이제 셀, 이런 형태로 이제 좀 밸류에이션 순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밸류에이션 순위 격차가 많이 좀 좁혀져 있는 상태여 갖고, 네. 예, 광물, 양극재, 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8개 종목 중에서 대충 이제 이름 예쁜 걸로 5개 골라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런 거는 투자 안 하셔야 되고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넓고 깊은 해자를 갖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네. 해자가 있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진입 장벽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들이 그 가격 결정력이 방어가 되고, 그래야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 유지를 하면서 주주들이 그 회사의 성장의 과실을 같이 이제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넓고 깊은 해자가 없이 범용 제품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지금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뭐랄까 업황 같은 것들이 안 좋아질 때 그런 회사들은 제일 먼저 이제 마진 스퀴즈를 당하기 때문에 네. 마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되게 주가 퍼포먼스에서 이제 재앙적인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 다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막 쪽 SKIT는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많이 드린 종목이었고, 전해질 하고 있는 첨보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이 되게 급전지가하면서 그랬고, 동박하는 SKC 뭐 이런 경우도 다 마찬가지였던 이제 그런 거고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엇갈리고 있는데. 예, 둘 다 사십시오. 둘 다 사십시오. 둘 다 사야 되는 예, 건가요? 둘 다 사야 됩니다. 네. 예, 둘 다 좋아요. 그럼 둘 다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포스코홀딩스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올해 초에는 에코프로가 더 좋았고요. 이유는 뭘까요? 핵심 키가 뭐죠? 에코프로는 이제 훨씬 저평가돼 있었고요. 포스코홀딩스에 예. 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 10배 올랐으니까 포스코홀딩스도 많이 올랐는데 한 2배 정도, 2배 조금 더 오른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 격차가 지금은 이제 그 매력도가 연초에는 에코프로가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높았다가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게 좀 이제 역전돼 있는 이제 그 정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둘 다 괜찮습니다. 에코프로도 좋고 포스코홀딩스도 좋다. 근데 제가 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더 투자 매력은 있어 보인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 녹화 당일 현재 기준으로는 어제입니다. 25일에 3조 원 IPO 대여가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로 지난 인터뷰 때 저희가 또 많이 얘기했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데요. 11월 코스피 상장 추진하면서 바로 어제 금융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같은 당일에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역대 최고가. 그러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25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IPO 소식이 나왔는데요. 에코프로와 배터리주에 미칠 영향 어떨까요?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호재성 이런 이제 풍문 같은 것들이 연초부터 많이 떠돌았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LG하고 거래를 재개한다. 이제 LG하고 거래를 재개하면서 그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게 될 건데 그 규모가 되게 클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연초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에코프로 그때 거래소에서 상장을 안 시켜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머티리얼 상장을 이제 심사를 안 해준 승인 안 해준 이유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그 거래소에서 이제 익명을 요구한 코멘트들이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받아쓰기 한 거니까 그거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좋은 호재가 있어도 사실 외부로 발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이제 IPO 통과를 하게 됐으니까 숨겨놨었던 이제 그런 호재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점점 도래가 된 거고 뭐 그런 것들 해서 이제 다 좋아지겠죠. 지금 아까 이제 3조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상단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3조 3천억 정도고요. 실제로 아마 상장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한 10조 정도는 쉽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기업 가치가.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이제 양극재를 이제 만들려면 전구체하고 리튬을 사서 합치면 양극재가 됩니다.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에코프로 BM에 들어가는 이제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는 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다 담당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LG화학이 만들고 있는 양극재도 적어도 26년 정도까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양극재를 써야만 됩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LG화학이.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좀 뒤늦게 쫓아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같은 경우도 전구체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거를 써야 될 겁니다. 25년 이게 전구체는 이제 광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IRA 규정상 매년 10%씩 그 이제 채택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를 이제 자체적으로도 쓸 거지만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LNF 이런 쪽으로도 많이 나갈 거예요. 뭐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결국은 에코프로 BM 이제 시총의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차지를 해도 크게 무리가 안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에코프로 BM이 대략 뭐 한 25조, 30조 된다고 보면 이제 뭐 12조나 뭐 한 15조 뭐 이렇게까지 또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아마 상당히 좀 각광받고 좀 낼 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드렸던 그 두산 로보틱스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게 두산 로보틱스 제가 얼핏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매출이 수백억 규모였을 겁니다. 이제 수백억 규모의 적자 회사인데 지금 이제 1조 7천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작년에 매출이 6천억이 넘었고요. 한 300억, 400억 영업이익이 나왔던 것 같고 올해 매출액은 1조가 넘을 거거든요. 내년 되면은 거의 한 2, 3조까지 늘 겁니다. 되게 빨리 늘어야 돼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나는 그런 기조니까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두산 로보틱스 시총이 2배밖에 안 된다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요 예측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반 청약이 11월 8일 이틀간
달려가야 되는 예, 예. 건가요? 아, 그럼요. 이거는 저기 네. 연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끌 달려가야 되나요? 예. 저기 양극재 중에서도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이제 니켈 함량이 90% 되는 거는 되게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이 글로벌하게 이제 그 진입 장벽을 이제 높고 깊은 혜자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던 건데 그 90%짜리 울트라 하이니켈에 들어가는 전구체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울트라 하이니켈용 전구체를 만드는 기술은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사실은 되게 값어치가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동안 이제 그 금융 당국이 이제 상장을 불허해 갖고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써야 될 사람들도 많고 한데 이제 상장이 안 돼 갖고 이제 자금 펀딩이 안 돼서 그동안 이제 공장을 계속 못 짓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상장되게 되면은 대략 한 6천억 원 정도 이제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니까 그 자금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생산 시설을 막 늘려갖고 되게 이제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는 회사니까 되게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보시는 그 밸류에이션 기준은 현재 그 증설 예정인 그 규모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걸 기준으로 그걸 기준하는 겁니다. 예, 계산해 주셨거든요. 예. 예, 예. 그걸 기준해서 하면 이제 Q는 나오는 거고 예. 이제 P만 이제 가정을 내가 넣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해서 이제 EPS가 나오면 이제 주당 순이익이 나오면 거기다가 적정 PR을 곱하면 그러면은 적정 주가가 나오는 거니까요. 네. 예. 적정 PR은 저는 한 30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 25년. 여쭤보고 예, 싶었어요. 예, 예, 목표 PR이 얼마신지. 예, 목표 PR은 25년, 26년 무렵에 한 30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건 네. 이제 왜 30배로 보고 있냐면 지금 현재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이제 우리가 보통 성장주라고 이제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라고 인식하는 기업들의 평균적인 PR이 대략 한 30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배를 적용한 거고요. 실제로 25년, 26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전기차 보급이 대략 한 20% 선을 글로벌하게 넘어가는 시점이 될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러면은 이제 100%까지 가야 되니까 아직도 5배 정도 더 성장해야 되는 여력이 있으니까 여전히 이제 고성장 단계인 거고 그렇게 보면은 한 30배 정도는 적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제 그래서 30배를 준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올해를 정말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배터리를 투자하시려면. 지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한 현재 수준에서 한번 배터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적 시즌 10월에 다가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배터리주 추가 하락 가능성 없을까요? 3분기 실적 부진할 거라고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유진투자증권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판가 하락을 반영해서 실적을 하향 조정하겠다. 목표 주가 20만 원 이렇게 설정해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에코프로 BM의 주가에 영향을 줬는데 리튬 가격의 안정화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분기 매출액 2조 원, 영업이익 842억 원 해서 각각 전년 대비 31% 증가, 41% 감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연구원님께서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증설하는 거 봤을 때 어느 순간에는 공급 과잉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중국이나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쪽의 전기차 수요도 잘 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기자라고 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취재원한테 가서 제대로 얘기를 듣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애널리스트도 사실 좀 기자하고 좀 같은 이제 직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현업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제대로 잘 듣고 와서 투자자들한테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게 일차적인 이제 자기 직분이잖아요. 내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금양이라는 배터리 직접 만드는 회사에서 저희 이제 그 기술연구소 소장님하고 저희 사장님하고 이렇게 이제 다 기술진들하고 다 미팅해서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듣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면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애널리스트가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잘 전달해 주면 될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별도의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디서 이상한 데서 듣고 와가지고 지금 방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양극재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양극재는 예. 이제 다 바인딩 계약이에요. 사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도록 돼 있는데 그게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셨죠? 리튬 가격과 판가의 하락을 반영하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반영 지금 돼 있는 거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기적인 등락보다는 장기적인 추세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이제 각종 그런 이제 리튬 가격이나 뭐 이런 이제 그 에너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그런 조사 기관들 중에서 향후에 리튬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기관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S&E 리서치라는 데입니다. 다른 데는 아무도 그렇게 예상 안 해요. 앞으로 다 리튬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현업에서 저희 금양에서 리튬 강산 개발도 하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에 투입될 이제 그 신규 공급 이제 프로젝트가 다 이제 확정이 돼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건지도 이제 너무나 쉽게 계산이 되니까 그 쇼티지가 될지 아닐지는 너무나 확인한데 그래서 이제 다들 그런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리튬 가격은 앞으로 고공행진할 거다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니 거기도 이제 공매도 세력하고의 뭐 결탁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심 안 받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수요 말씀하셨는데 네. 수요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요는 강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를 되게 좀 잘못 만들어서 상품성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지금 전기차 잘 안 팔리잖아요. 전기차 안 팔리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더 줄게 해서 그 올해의 판매 목표치를 맞추려고 움직이잖아요. 그건 이제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소비자들이 잘 선택해서 잘 사면 그러면은 이제 보조금을 점점 줄일 거고, 근데 이제 쭉 줄이는데, 이제 그 원래 보급하는 목표만큼 못 맞추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보조금을 다시 늘리든지 보조금을 늘리는데 좀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반대로 내연기관차 사는 사람한테 벌금을 물릴 수가 있거든요. 각종 이제 과태료나 환경 부담금 이런 거를 물리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전기차의 매력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거는 소비자들의 선택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 탄소를 줄여갖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고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어요. 진짜 거의 한 10,000개 정도 댓글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 이제 골라가지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국내 1위 전구체 기업 IPO 11월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업 가치 아까 11조까지 말씀해 주셨죠? 예. 10조. 예. 그러니까 이제 10조까지 말씀해 주셨죠? 적정 시총을 에코프로 BM의 한 절반 정도 받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좀 디테일하게는 조금 더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그 발표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한번 시가총액 보시면 24조입니다. 예, 그럼 한 12조 정도. 예. 정도인데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 때 8조에서 10조 말씀해 주셨거든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10조 내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근거를 딱 몇 가지로만 탁탁 설명을 해주신다면 짧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보시고 시총 10조를 보시는 거죠? 그 전구체하고 리튬하고 반반씩 섞으면 양극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양극재의 절반이 전구체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좀 디테일한 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니까 아직 뭐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제대로 검토한 바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시중에 이제 그 비상장 상태로 좀 거래가 되는 이제 건들이 있는데 보면은 대략 한 7조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조금 좀 플러스해서 한 12조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예상 공모가 상단 대비해서 시총이 3조 3천억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장한 이후에 상승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적 역시도 빠르게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고요. 배터리셀 수주 잔고 중요합니다. 상승 사이클 지속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3분기 말 전망이 1,000조 원, 3사가 1,000조 원을 웃돌 것이다.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다 발표된 거 아닌가요? 예, 그럼 이후에 4분기 말 내년 이렇게 전망하는 건 어떻게 계속해서 확인할 수 이제 있을까요? 올라가겠죠.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지금 사실은 배터리, 한국산 배터리를 안 받으면 전기차에서 경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줄 많이 서 있습니다. 그 르노가 이제 부산에 공장이 있잖아요. 이제 원래 그게 이제 삼성 자동차 공장이었는데 IMF 때 이제 르노 넘어갔다가 이제 뭐 그런데 그 르노 본사 쪽 입장은 이제 그 부산에 있는 그 르노 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터리 수급이 안 돼요. 삼성이나 LG나 SK는 지금 다 차 있어 갖고 줄 수가 없대요. 물량을. 그게 아마 30만 대 대충 되는 물량인데 그것만 배터리만 제대로 받으면 이 르노가 한국에서 부산에서 이제 자동차 공장 막 돌릴 텐데 그게 이제 그 배터리 3사는 지금 물량을 대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내부적으로 고민 많이 하고 이거를 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그때 여름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서도 건의를 하고 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거 배터리 뭐 저기 그 오다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는 뭐 그건 뭐 불보듯 뻔하죠. 예. 네.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기술 탈취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건 아니신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정당하게 잘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삼원계 배터리 예, 기술 탈취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을 갖고 가야 돼요. 이제 장인을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터리 수율 잡는 기술은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분을 정말 많은 연봉을 들여서 갖고 가야 갖고 가야 이제 이 문제 그러니까 기술을 탈취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한 명 갖고는 안 되고요. 한 30명 정도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핵심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국정원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예, 예. 그 금양에 지금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배터리를 만드니까, 금양도 배터리를 만드니까. 아, 그건 또 의외의 소식이네요. 예, 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배터리 회사들은 다. 제가 예. 금양 실체가 있냐 지난번에 그 예. 질문 드렸었는데. 예. 부산에 국정원 직원 파견 나와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는 다 국정원 직원들이 파견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도 똑같이 파견돼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그래서 이제 다 관리되고 있고요. 그게 아마 5년 이상의 징역이나 30억 원 이하의 벌금인가 그래요. 그 기술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취업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되게 타이트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제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명 가면 안 되고 30명이 팀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4680 배터리 그렇게 큰 소리 쳐도 못 만드는 게 그 한국인 기술자 30명을 못 구해서 그렇고 그 중국도 마찬가지고 노스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날이 주가 저점일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까지는. 근데 이제 지금 가격은 되게 싼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총이 한 14조, 15조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SK 그 이노베이션 정유 사업 가치만 해도 14조, 15조는 충분히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가격에 사는 거는 이제 SK온 배터리 회사의 값어치는 그냥 이제 꽁으로 산다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지금은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목표 시총은 얼마까지 보시는지. 한 40조, 45조? 45조, 50조 정도. 3년 뒤에. 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제 제가 계산해 봤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뭐 다른 거 있으면 문자 주시면 저희가 수정할게요. 예.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이분께서 굉장히 길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에코프로 BM의 실적 전망 계산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예. 영업이익률을 10%로 가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영업이익률 10%로 가정한 거는 이제 10% 아니고 제가 아마 12% 정도로 잡을 겁니다. 25, 26년에 이제 잡는데 그거는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이제 그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 한 통상적으로 이제 이게 그 영업이익률이라는 거는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은 그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하고 제품을 사는 사람이 상호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력에 의해서 영업이익률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당연히 이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양극재를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상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 관점으로 보면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보통 제조업체들은 이제 영업이익률 10%를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통상적으로 이게 되게 페어하다라고 느끼는 영업이익률이 1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보다 높으면 높지 낮을 이유는 사실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6%고 5%고 이렇게 낮은 거는, 이거는 이제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율 잡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감가상각비가 집중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당연히 고속 성장하는 회사는 초기에는 영업이익률이 낮고요. 이제 생산 설비가 다 완공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략 한 25년, 26년 되면 한 12% 정도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락으로 불안해하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겨주시죠. 제가 이제 배터리 IC 오락 중에서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오락이 주가가 떨어진다고 쫄리면 네가 공부가 부족한 거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에 불안해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공부가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공부하십시오. 공부해서 이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시게 되면 불안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K배터리 레볼루션을 몰고 오신 K배터리 레볼루션의 저자 박순혁 작가님과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오늘도 작가님 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예. 네, 다음에도 또 많이 가르쳐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배터리주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말 이 시점 어느 정도의 투자 메리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전에 만나봤을 때 이 배터리 박순혁 작가님과 만나봤을 때보다 더 달라진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유럽연합에서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들어갔다는 부분과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 등등 이러한 대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여기에 오늘 시간 관계상 얘기하지는 못했는데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세요.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